활기찬 오늘과 빛나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박소연의 건강 미식회 진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건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저는 사실 건강 그러면은 요즘에는 박소연. 박소연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저도 동감입니다. 예, 그죠? 네. 이제는 건강하면 박소연. 박소연 하면 그런데 건강이 네. 생기나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은 점점 나아져야 합니다. 아 맞죠. 오늘이 4회째잖아요. 1, 2, 3회 때 조금씩 뭐 하나씩 밝혀져요. 네. 근데 그것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건강한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미식회에 도착한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냄새로 너무나 고민이 많은 50대 가장입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수십 번 해도 잇몸에서 피만 나고 입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아내는 자꾸 구박하고 딸은 입에서 똥냄새 난다고 저를 피합니다. 아빠 저리 가오지 마. 입에서 똥냄새 난단 말이야. 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데 제 입냄새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양치질을 약간 대충 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이 없다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사연자분의 입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도대체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건지 원인을 밝혀드립니다. 선생님, 이 따님에게 입에서 똥냄새 나! 저리 가! 막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하면 너무 큰 상처일 것 같은데 양치질을 해도 왜 입냄새가 안 없어지고 계속 나는 걸까요? 사연자분이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자주 많이 하셨어도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입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아니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질환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치주 질환은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그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대부분 이상준 씨처럼 치주 질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외래 진료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질환이 뭔지 아실까요? 감기 같은데. 근데 감기가 진짜 많은 분들이 그냥 남녀노소 다 제일 많이 걸리긴 하잖아요. 1위가 어디예요? 국내 다빈도 외래 질병 1위, 환자 수 약 1,959만 명으로 감기가 아닌 치은염 및 치주 질환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래요? 네. 와, 의외다. 아니 근데 이가 아파도 치과 바로바로 안 가고 그냥 참고 그냥 약만 먹고 버티는 분들도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치주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문제는 잇몸에서 뭐 피나는 것쯤이야. 그리고 이가 안 아픈데 내가 왜 가야 돼? 네. 치아 하나쯤이야. 라고 방치하면 전신 건강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강 코스, 소리 없는 치아 도둑, 치주 질환의 정체부터 구강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담은 10분 특강입니다. 치주 질환은 사일런트 킬러라고 하는데요. 치아 주변의 뼈와 잇몸에 생긴 염증입니다. 처음에는 잇몸이 빨갛게 붓고 출혈이 생깁니다. 계속 방치하게 되면 약해진 잇몸으로 인해 뼈가 녹아서 치아가 흔들거리고 결국에는 치아가 빠지는 치아 소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 으아. 으아. 치주 질환으로 느슨해진 잇몸과 뼈가 치아를 잡지 못해서 결국에 흔들흔들하고 치아를 소실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이 심할수록 입안에 염증이 많기 때문에 입냄새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음식을 마음껏 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치아를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분들이 많으시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많으세요.
아니 이거 사진 보니까 진짜 음식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요. 사진만 봐도 그죠? 막 제 이가 아픈 느낌이거든요. 치아를 비롯한 구강은 단순한 저작 활동을 하는 걸 넘어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만성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뭘까요? 중장년층. 저는 나이 들면 모든 병이 다 두렵지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치매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치매입니다. 그런데 치주 질환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매까지요. 와, 아니 지금 잇몸에 피가 나고 치아가 빠지는 치주 질환이랑 이 치매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세균이 잇몸에 피가 나면 사실은 이 표면이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혈관으로 금방 타고 들어오게 되고 전신으로 이 세균이 퍼지게 됩니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균과 사이토카인들은 뇌를 침범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일으키는 베타 아밀라이드가 뇌에 축적시키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고령자의 구강과 뇌를 관찰한 결과 가벼운 치주 질환이 있어도 치아 하나가 빠질 때마다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용적이 뇌가 1년간 노화하는 만큼씩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치아 개수들이 예. 어떻게 보면 제 치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방패처럼.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소중히 그러니까 관리를 너무 잘해줘야겠네요. 아. 중장년층이나 시니어분들이 대부분 최소 1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시는 정도로 많이 받는 시술인데요. 네.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치료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너무 잘못된 생각이세요. 아니 근데 임플란트 끝났으면 이거 이제 나 한 20년 쓸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임플란트 후에 대체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소홀해지면 또 염증이 생기고 오래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피나고 막 그런데요. 와 이게 그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 상태보다 네. 더 악화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잇몸이 다 녹은 거예요? 네, 오. 기존에 이제 다 임플란트 그 뿌리가 보이지 않게 심었는데 네.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임플란트 주위 염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부분은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고 네. 치주 인대가 없어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방치하기가 쉬운데요. 대부분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을 때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거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실제로 더 심각한 게 자연치아보다 임플란트는 빼고 다시 심기가 어렵기도 하고 뼈가 이미 너무 녹아있기 때문에 수술도 고난이도가 됩니다. 실제 임플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22%, 주위의 점막염의 유병률은 43%까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기 점검과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이 병행이 되면 10년, 20년, 그리고 100년까지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333 양치법이라고 네. 해서 뭐 이렇게 하루에 3번, 뭐 식사하고 3분 이내, 3분 이상 네. 적절한 방법입니까? 치아 관리, 임플란트 관리에? 요즘은 조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예, 요즘은 근거가 쌓이면서 사실 3번, 3분은 필요 없고요. 네. 2번, 2분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네. 자꾸 헷갈리게 바꾸면 어떡해요. 그 아침 저녁으로. 네. 그리고 더 충격을 받으실 거는 위에서 아래로 양치를 하는 회전법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근거가 쌓이면서 좌우로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니 저는 원래 좌우로 하던 세대였는데 위아래로 했는데 10년 동안. 양치질 효과가 너무 떨어져서 좌우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선생님 네. 그거 지금 새로 나온 거 네. 알려주지 마세요. 어차피 또 바뀔 거잖아요. 나 그 얘기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어차피 또 바뀔 거 제가 알아서 상규 씨 하겠습니다. 화내지 말고 드러나 봅시다. 지금은 전 세계인이 하는 방법을 배워보면 네.
칫솔을 예.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곳 45도로 위치하고 맞아. 살짝 진동을 주듯이 좌우로 맞아, 왔다 갔다 맞아. 하고 그리고 한두 번씩 회전법을 하셔서 쓸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아래 위 맞네. 네. 이 이와 잇몸이 만나는 곳에는 치주 포켓, 치주낭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 모이면 입안에서 손바닥 하나 정도의 면적이 돼요. 이 공간에 음식물이나 세균이 쌓이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꼭 칫솔질이 이 부분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칫솔질이 닿을 수 없고 세균이 많이 쌓이는 부위는 시간 칫솔을 이용해 닦아주는 것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미식회를 찾아주신 우리 정미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치과는 단순한 치료 목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평생 주치 개념입니다. 아, 구강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 치과와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미식회로 도착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째 치매 남편을 간병 중인 69살 주부입니다. 이제는 저도 건망증이 심해져서 약속을 깜빡하거나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걸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혹시 남편처럼 치매가 아닐지 걱정돼서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치매 전 단계라고 하던데 저 어떡하죠? 사실 건망증이란 말만 들어도 저도 이제 가슴이 좀 내려왔는데 사연자님은 남편을 간병하면서 이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가까이에서 직접 느끼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걱정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치매 전 단계면은 아직 치매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이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경도인지 장애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주실 건강마스터 브레인계 엄친아 신경과 전문의 김태우 선생님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태우입니다. 아니 선생님 사연자분이 걱정이 정말 지금 많거든요. 이 경도인지 장애라고 해서 다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매로 발전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대략 무려 80% 정도가 네. 2년 안에 치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발표했을 정도인데요. 80%. 그럼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근데 특히 사연자님처럼 배우자가 치매일 경우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연구상 2배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치매 고위험군 중에서도 이분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남편이 치매인데 왜 아내까지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평생 공유해 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치매 간병으로 신체 활동이 줄고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앓다 보면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경도 인지 장애는 물론이고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연자님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건강 코스는 뇌가 보내는 SOS 신호, 경도 인지 장애의 정체부터 인지력 키우는 초간단 비법을 담은 10분 특강입니다. 처음에 제가 사연을 이렇게 읽어드렸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약간 이제 깜빡인다, 뭐 건망증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그냥 비일비재한 그냥 일상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예, 우리 또 누님에게는 연예계 대표 건망러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예. 아우. 오늘도 저도 항상 오면서 오늘 안 오면 어떡하지 깜빡하고 오늘 안 오면 어떡하지 깜빡하고 이런 생각으로 오는데 항상 와서 와 있는 것만 보면은 아 건망증이 오늘은 없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그냥 일상인데 이 심한 건망증과 경도인지 장애는 어떻게 다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다. 건망증을 한글로 풀이하면 건강한 상태지만 깜빡하는 증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반면에 뇌에 만성적인 염증이 쌓이기 시작해서 신경세포 손상이 치매에 이를 정도로 심한 건 아니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아, 건망증은 증상일 뿐이지만 경도인지 장애는 질환인 거죠. 경도 인지 장애와 건망증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우리 뇌를 공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건망증은 공책에 잠시 적어둔 정보를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네. 힌트를 줬을 때 다시 떠올릴 수 있고 오.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네. 반면에 경도인지 장애는 공책의 정보의 저장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상태로 힌트를 줘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 사연자 분처럼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걸 깜빡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생기겠죠. 하지만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인 경도인지 장애를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해서 오래전 기억은 물론이고 결국 나 자신까지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지력자를 1분 안에 알 수 있는 또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분 안에? 네. 지금부터 익숙한 단어를 12개 불러드릴 텐데요. 잘 들으신 후에 30초 안에 기억나는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첫 번째부터 네. 낙지볶음, 낙지볶음. 고양이, 고양이? 인도네시아, 요리사, 가야금, 에? 가야금. 테니스, 샌드위치, 마우스, 메이크업, 개그맨, 카페인, 자전거. 이제 30초 동안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였지? 아. 야, 다 12개 다 써보고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와, 나 이거밖에 모르겠네. 나도 안 되네. 정답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이게 뭡니까? 이거 개수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는 단어가 7개 이하일 경우에 인지력자로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7개? 네. 이상이면 오늘 박소연 씨랑 특히 이상준 씨는 경도 인지장애부터 올 가능성이 있으니 뇌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가세요. 네. 작지만 강력한 뇌신경 체조라고 할 정도로 글씨 쓰기나 종이 접기와 같은 손가락 운동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인지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뇌파 동조입니다. 아니 이제 뇌파는 아는데 많이 들었죠? 예, 뇌파 알죠. 동조는 뭐예요? 뇌파 동조는 뇌가 외부 소리나 진동 자극에 반응해서 뇌파의 주파수를 외부의 소리, 진동 주파수와 일치시키는 현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뇌파에는 뇌파로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거나 기억을 만들거나 기억을 떠올릴 때 또 네. 세포를 보호할 때 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감마파에 해당하는 40Hz 뇌파입니다. 네. 40Hz의 진동 자극이 신경세포의 분할을 촉진하고 손상된 신경조직 복구 및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뇌파 동조 현상으로 뇌도 40Hz 주파수로 맞춰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인체 연구 결과 8주간 40Hz 음향 진동 자극을 받았을 때 음향 진동 자극을 받기 전보다 뇌 손상 시에 감소되는 알파파가 약 45% 증가하고 주의 집중력이 109%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우울한 감정을 평가하는 우울 척도 점수가 약 33%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40Hz가 실제 경도인지 장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치매예방관리센터. 어머니 그러면 제가 시작할게요. 그때부터 우리 5분 시작할 거예요. 현재 경도 인지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실험이에요? 이제부터 낱말을 여러 개 불러드릴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임상 참여자들은 인지력 테스트, 뇌파 검사 등을 통해서 뇌 기능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재까지는 40Hz 자극이 뇌세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40Hz 자극을 주고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군요. 예, 활용이 되네요. 이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40Hz 자극이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뇌 척수액을 증가시키고 림프관을 통해 뇌 밖으로 노폐물을 흘려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건강미식회를 찾아주신 우리 김태우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치매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면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치매에 걸리느냐보다는 언제 치매에 걸리느냐를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뇌 건강을 지키는 여러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마스터 김태우 선생님의 건강 코스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는 잇몸에서 뭐 피나는 것쯤이야, 네. 치아 하나쯤이야 라고 방치하면 전신 건강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도인지 장애를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해서 오래전 기억은 물론이고 결국 나 자신까지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종임 선생님께서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테이블입니다. 사실 저는 뭐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저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뭐 먹었던 음식이 매회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도 되는 거죠? 기대요? 네. 기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먹고 나면 몸이 먼저 기억하는 그런 알아차리는 엄청 맛있는 메뉴입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실망하셨어요? 이거 내 식단인데 이거? 혹시 이 식단을 보니까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우리 할머니가 입맛 없으시다고 하면서 그냥 물에 말아가지고 이런 젓갈이나 뭐 조기랑 이런 거 해서 드셨던 그런 기억은 나요. 근데 오늘 차려진 밥상이 어때 보이세요? 너무 좀 영양소가 한참 부족해 보이지요? 김치, 네, 장아찌, 젓갈, 네, 김. 김. 건강을 위한다면 영양소가 좀 부족해 보여요. 기본적으로 탄, 단지 네. 이 3대 영양소가 사실 충분하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 비만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네. 골고루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도 왜 이 소박한 밥상을 건강 미식회 테이블에 올렸을까요?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박선의 건강미식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땡땡땡땡이요? 네, 오늘 선생님은 무슨 전공이신지 그냥 땡땡땡땡으로만 공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저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면 예. 오늘 밥상에 숨겨진 비밀이 금방 탄로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궁금해지는데 이게 뭐 추리 게임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떤 반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준비된 밥상이 좀 조촐했잖아요. 네. 네,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뭐 다이어트 식단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저 먼저 추임새 좀 넣어드릴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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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g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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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외로움이 담긴 식당이요? 우리 나이 때는 자식들이 출가도 하고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외로움이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한 음식입니다. 이 외로움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지나치기 쉬운 증상일지 몰라도 네. 대부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 중에 하나죠. 뭐요?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만큼 절대 쉽게 보면 안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외로움이라는 단어에서
일단 뭐 어르신들이 우울증 뭐 이런 거. 판단지가 없는 식단이었잖아요. 네. 영양소가 부족해지니까 영양결핍. 영양결핍이나 만성질환?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질환들이 포함되는 것도 맞는데요. 바로 관절염입니다. 아니 관절염하고 이건 무릎이 아픈 건데 치매는 또 뇌하고 또 연관된 건데 관절염이 치매로 이어진다? 이건 진짜 전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네.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절염이 있으면 어떨까요? 통증이 있다 보니 네. 아무래도 돌아다니지 잘 못해요. 그렇죠. 보행 맞죠, 능력이 맞죠. 떨어지게 되는 맞아요. 거죠. 네, 많이 못 걸어 다니니까 외출을 많이 못 하고 그렇죠. 집에만 있게 되긴 하죠. 밖으로의 외출이 어려워지니까 네. 외출을 피하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관절염 환자는 치매 유병률이 무려 31%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31%면은 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예. 결국 외로움이 치매를 유발하고 네. 관절염이 있으니까 못 나가고 외롭고 치매가 생기고. 근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약간 신빙성이 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누군지 안 밝히니까 저희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쯤 되면 네. 정체를 좀 밝혀주시죠. 자,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면 관절염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아닌 침묵의 파괴자라고 불리는 퇴행성 관절염은요. 노화로 뼈를 감싸고 있던 연골이 마모되면서 뼈와 뼈가 서로 맞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관절염을 쉽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심혈관 질환은 1.26배, 그리고 무서운 심근경색이 1.2배, 뇌졸중은 무려 1.29배나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말만 들어도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운 질병들이잖아요. 네.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일단 지장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때문이라도 관절 관리를 미리부터 우리가 좀 해주면 좋은데 관절 장수를 위해서 꼭 좀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은 다 아시죠? 네, 연골. 우리 무릎 관절을 보면 연골은 허벅지와 정강이 사이에서 관절을 이루는 뼈의 끝을 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윤활 역할을 통해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뼈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관절하고 연골은 꼭 붙어 다녀야 되는, 그죠? 이제 부부 사이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프라이팬하고 코팅 같은 네. 사이? 그러니까 이게 후라이팬에 코팅이 벗겨지면 음식물이 이제 눌러 붙는 것처럼 그렇죠. 연골이 다르면은 관절도 아프기 시작한다. 뭐 이런 네, 얘기인가요? 맞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맞습니다. 박소연 씨의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그래요? 프라이팬에 코팅이 벗겨지면 네. 새로 사면 해결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의 연골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 연골은 재생이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들 보셨을 텐데요. 예. 우리 몸은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관절 주변을 둘러싼 활액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활액을 통해서. 활액. 네. 그래서 연골은 압력을 받으면요 스펀지처럼 이렇게 압착이 돼요. 그로 인해서 활액이 빠져나가면서 내부의 노폐물을 배출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압력이 약해지면 활액 속 영양분을 흡수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때문에 연골의 탄성과 복원력이 좋아야 연골 건강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절에 부담을 주는 행동들이 많이 있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자세. 네. 우리가 쪼그려 앉게 되면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상시보다 무려 7.6배나 증가를 네. 한다고 합니다. 7.6배면 엄청나네. 네, 쪼그리는 자세 외에도 양반다리, 다리 꿇기, 무릎 꿇기 등 좋지 않은 자세가 오래되면요, 우리 관절이 뒤틀리고 아이고. 연골은 눌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쪼그려 앉아 있으면 관절의 활액까지 빠져나가면서 영양분의 공급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연골 손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연관이 있나요? 제가 옛날에 좀 거의 100km 가까이 갈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조금 걸을 때 무릎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만도 조금 무릎에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체중이 1kg 늘어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이어트를 수십 년간 해본 결과 나이가 들수록 1kg 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저도 1kg 감량 어렵습니다. 특히나 중년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죠. 네.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것 때문에 체중이 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체중 1kg이 증가했을 때 바로 서 있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이 무려 4배나 증가하고요. 걷거나 뛰었을 때는 무릎이 받는 하중이 7배에서 8배까지 증가합니다. 이거 뭐 한 5kg씩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몸을 가혹하게 하는 거네. 몸 고통 주는 거네요. 네. 우리 체중이 5kg씩 증가할 때마다 무릎 골관절염의 위험성은 무려 36%씩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이 망가지는 이유는요, 바로 노화입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 중에 70%가 수분이에요. 쿠션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풍부한 조직이었지만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요, 탄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콜라겐 섬유가 뻣뻣해지다 보니 딱딱하게 변성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딱딱해지고 탄성 저하가 두드러지다가 관절염이 더 진행되면 충격 흡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미세 손상이 계속 누적되면서 우리 연골이 점점 약해지고 닳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뼈와 뼈끼리 직접 부딪혀서 통증이 발생하고 움직임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작은 불씨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연골을 잘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려고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특급 처방이 있는데요. 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족관 같은데? 사과다. 상어요, 상어? 그러네. 엄청 큰데? 와, 철갑 상어. 철갑상어는 이름만 보면 상어가 붙어 있지만 네. 실제로는 겉모습이 상어와 비슷해서 네. 상어라는 이름이 붙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어랑 철갑상어는 아예 다른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진짜 상어와 철갑상어는 무엇이 다를까요? 예. 바로 뼈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어나 일부 물고기는 연골 어류라 해서 뼈가 좀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요. 예. 그래서 물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네, 있죠. 그러네. 그런데 철갑상어는 경골 어류에 속합니다. 이름처럼 피부는 철갑을 두른 듯 단단하고 예. 몸속 뼈는 딱딱합니다. 네, 이렇게 단단한 뼈로 힘차게 헤엄칠 수 있는데 바로 이 철갑상어의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골입니다. 철갑상어는 관절염이 없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어류라고 손꼽힐 만큼 장수어종인데요. 네. 철갑상어의 수명은 무려 150년에 달합니다. 와,
150년이요? 아니 그러면 150년 동안 물속에서 관절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헤엄치고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그 150년 동안 관절염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더 신기하죠. 네. 그 이유는 바로 철갑상어의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 속에는 콘드로이친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콘드로이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네, 콘드로이친은 앞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콘드로이친은 손상된 연골이 빠르게 재생 및 회복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콘드로이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선생님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죠. 연골의 주요 성분이니까 연골에 이제 손상이 가겠죠. 우리 그 정도 압니다. 네.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경우는 보이시죠? 네. 충격을 원활하게 흡수하는데요. 콘드로이친이 풍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관절이 쉽게 손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준 씨 말처럼 연골이 손상되면서 깨진 연골 조각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다시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키면서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이 연골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콘드로이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70대의 연골 속 콘드로이친은 20대에 비해서 약 48%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발생한 질환이잖아요. 네. 이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염증성 물질 분비를 약 40% 정도 감량을 시켜서 연골 세포 생존력은 3배가량 증가를 시켜주고 연골 세포의 사멸을 막아서 연골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관절염이 움직일 때마다 막 찌릿찌릿하고 숨이 막 탁탁 막히는 그 통증이 출산 고통에 맞댈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고통인 거잖아요. 예,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까? 제가 이제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까요. 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또 3개월 후에는 관절 통증이 약 45%나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곧 보행 속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관절염 환자들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 후 20m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걷는 시간이 단축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기분이라잖아요.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관절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지금?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조금 뭐 뼈나 뭐 관절이 좀 안 좋으면 뭐 사골 국물이나 뭐 도가니탕이나 뭐 이런 네. 걸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도가니탕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가지고 건강 좀 챙겨야 된다면서 그거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 돼지를 재료로 하는 음식들은 우리 국민 단골 메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소, 돼지에도 관절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돼지요? 예. 저는 소와 돼지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도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아니 그럼 왜 소화되시는 관절염이 생기고 철갑상어는 관절염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비밀은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숫자요? 예, 바로 숫자 4와 6인데요. 콘드로이친은 4형과 6형이 있습니다. 소와 같은 포유류에는요, 4형 콘드로이친의 비율이 높고 철갑상어에는 6형 콘드로이친의 비율이 높습니다. 아, 6형 콘드로이친은요, 우리 연골 안에서 수분을 머금고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세포와 조직을 서로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6형 콘드로이친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성인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되면 4형 콘드로이친보다 연골 가장 겉에 있는 콘드로이친 6형이 먼저 마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콘드로이친 6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네요. 네, 실제로 건강한 성인의 연골의 90%는 콘드로이친 6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에 걸린 사람의 경우는 콘드로이친 6형은 감소하고 4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콘드로이친을 보충해 주는 게 필수겠어요. 네,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감소는 더 심해지는데요. 관절염 4기에서는 연골 속의 콘드로이친 6형이 관절염 1기에 비해서 약 60% 정도 감소한다고 하니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해 보니까 뭐 삶의 질이 달라졌다,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관절이 건강해져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화초나 뭐 채소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에 심고 좋은 영양제를 주고 깨끗한 물을 흠뻑 줬지만 만약 식물의 뿌리가 썩어서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으니까 자라나지 않겠죠. 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두 종류의 소금이 있습니다. 우측은 입자가 굵은 소금, 좌측은 입자가 가는 소금입니다. 네. 이 두 소금을 물이 담긴 비커에 한번 넣어 볼게요. 역시 가는 소금이 바로 흡수되죠. 그렇죠. 굵은 소금은 물에 흡수려면은 당연히 이제 오래 걸리겠죠. 예. 가는 소금은 이제 한 번에 싹 녹는데 굵은 소금은 이제 세워라 내워라 이제 늦게 녹는다는 거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흡수력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콘드로이친 역시 흡수가 중요할 텐데요. 흡수가 잘 되려면 어때야 할까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저분자여야 하는 겁니다. 네,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렇게 흡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간이 잘 배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제 또 넣고 또 넣게 되죠. 녹기 전에 네. 그래서 음식은 당연히 맛이 없겠죠. 네. 맞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걸 바르고 먹고 해도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포유류, 어류보다 분자량이 작아서요. 동일한 양의 포유류나 일반 어류의 콘드로이친보다 항산화력이 우수하고요. 그로 인해 관절 속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콘드로이친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인데요. 철갑상어 연골 속 콘드로이친의 아미노산의 구성은 사람의 연골 속 아미노산 구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람과 비슷하면 어떻겠어요? 그만큼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흡수가 잘 되고 우리 몸에서 잘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되고 내 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네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본인의 체질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 것처럼 콘드로이친을 섭취할 때 아무래도 내 몸에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연구에 따르면 포유류에서 얻은 콘드로이친은 섭취 후에 약 10시간 정도 지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무려 16시간 동안 혈액 속에 머물면서 그 농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오랫동안 관절을 지켜주는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콘드로이친은 철갑상어는 콘드로이친. 정말 관절 건강에 위대한 식재료네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만큼 섭취 시에 또 주의사항도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콘드로이친 하루 권장량 1200mg을 준수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고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알찬 정보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정관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은 제1의 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닌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몸과 마음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맛있게 책임질 건강미식회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찍은 사진이 여러분의 한 10년 전 그런 얼굴의 사진이랑 좀 비슷하다고. 아 진짜요? 바로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라. 대한민국에서 의자 중독 아닌 사람이 있나요? 저 지금 바로 또 앉고 싶은데. 밤샘 게임 드라마 시청을 자주 하는 분들이 혈관 건강에는 그냥 악영향이에요. 박소연의 건강미식회가 아니었으면은 지금도 몰랐을 거예요. 채널 A